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대형 수조 안. 그 안에 펼쳐지는 새롭고 아름다운 풍경들. 그 앞에서 사람들은 무아지경에 빠집니다. 이렇게 수조 안에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작업을 아쿠아스케이프라고 합니다. 단어 자체는 합성어예요. 아쿠아랑 스케이프. 쉽게 말해서 수중 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속에 어떤 조경을 하는 거죠. 그게 아쿠아스케이프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안에 단순히 조경을 한다는 개념을 넘어서 어떤 심미적인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죠. 예술성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작가의 어떤 개성도 많이 포함이 되거든요. 아쿠아스케이프 작업이 한창인 곳. 이제 새롭게 태어날 풍경을 만들기 위해 부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 이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팀을 이루어 아쿠아스케이프 작업을 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을 아쿠아스케이퍼라고 부릅니다. 이 두 사람은 사촌 남매 사이입니다. 사촌지간 아쿠아스케이퍼가 말하는 이 직업의 매력은 어떤 걸까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뭐 아직 우리나라에는 전업 아쿠아스케이퍼로 활동하기에는 조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자기가 즐거운 걸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어떤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최고의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뭔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힘든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 그래서 뭔가 그때그때 뭔가 곧 힘든 점, 뭔가 시련 이런 거를 뭔가 이 작품 안에 수조 안에 뭔가 담아내면서 뭔가 또 다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순간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동시에 스스로를 치유하는 직업. 아쿠아스케이퍼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아쿠아스케이핑 하면서 소재들이 다 거의 수입산이란 말이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강가에 있는 이 돌들 갖다가 채집해서 지금 사용을 해도 굉장히 재밌는 작업 나올 것 같고. 두 사람이 종종 자주 찾아오는 곳. 이곳은 소요산입니다. 수조 안에 자연의 풍경을 담는 직업이다 보니 자주 찾아온다고 하는데 이들은 여기서 어떤 걸 얻을까요? 이렇게 자연의 소리나 이런 공기나 이런 거 느껴보면서 아, 이런 게 자연이구나 라는 걸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소리도 듣고 나무들도 보다 보면 좀 영감을 얻는 부분이 많죠. 꼭 여기에 있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자주 오고 있는 편입니다. 자연에 와서 너무 물소리를 들으니까 또 약간 물멍에 빠지는 듯한 그저 자연을 아무 생각 없이 느끼는 게 아니라 마치 뭔가를 찾는 듯 이곳저곳 유심히 살펴보는 모습입니다. 소요산의 특징이 구석구석 디테일이 이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석구석 다니다 보면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돌들은 진짜 이뻐. 이쁜 돌들이 되게 많아. 저런 걸 정말 가져가고 싶다. 이런 돌을. 진짜 디테일이 많다. 컬러가 조금 더 어두우면 더 좋겠는데 지금 저 물속에 들어가 있는 돌들 보면 어두운 돌들 있잖아. 진선아, 이리 와봐. 앉아봐봐. 오빠가 부르는 곳으로 여동생이 총총걸음으로 다가가는데 오늘은 이쁜 돌이 많다 여기.
물에 씻어서 색감을 한번 봐봐. 왜 돌을 물에 씻어보라고 하는 걸까요? 지금 대부분의 수석들이 마른 상태에만 보이기 때문에 말라 있을 때와 물에 들어갔을 때랑 색감이 다르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수중에 있는 모습을 잘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셔보고 물 속에 있을 때 어떤 색감을 띠는지를 좀 유심히 보게 되죠. 이 색감, 이 수석의 색감이 굉장히 작품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색감이 이쁘게 나오거나, 근데 대부분 이제 아쿠아스케이퍼들이 선호하는 색감은 좀 어두운 돌을 좋아하게 돼요.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수석이 어둡다 보면 수초의 발색이나 이런 것들이 더 부각돼 보이거든요. 수초가 더 건강해 보이기도 하고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초를 더 부각시켜서 보여주기 위해서 좀 어두운 컬러의 돌을 많이 쓰게 됩니다. 몸과 마음으로 자연을 느끼고 예쁜 돌들도 골라본 후에 이 두 사람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전에 만든 작품들을 보러 간다고 합니다. 여기는 두 사람이 이전에 만든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가로 3m, 세로 3m의 수조 위에 탄생한 아름다운 작품, 천사의 눈물입니다. 요거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하드스케이프만.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이나 이런 거 키우는 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죠. 그래서 식물을 활착한 상태에서 오픈을 한 거라 이제 아마 관람하시는 분들도 과정까지 아마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판매용은 아니고요. 만약에 이런 거 세팅을 원하시는 이제 기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거 있을 때는 공간이나 이런 걸 저희가 봐서 가능하다 싶으면 진행을 하게 되죠. 유리 내면의 물이 흘러내리는 건지 솟아오르는 건지 얼핏 구분되지 않는, 그래서 더 몽환적인 느낌을 내는 작품 승천입니다. 제목답게 그 하늘의 모습을 좀 표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면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 여러 가지 좀 느낌을 담아서 표현을 한 거고, 굉장히 저한테는 좀 의미가 깊은 작품인 것 같아요. 자연과 기존 작품을 둘러보고 두 사람 생각도 어느 정도 정리된 모양입니다. 그 작품 컨셉을 좀 축소해서 가는 방향으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한쪽에서 이끼 나오고 거기서 이목 나와서 좀 포인트 잡아주는 걸로,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목 없이 석조로만 하고, 그래서 오빠가 성형하고 너가 장가지 같은 거 세팅 좀 해주고, 그렇게 작업 같이 하면 뭐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오빠가 위치를 잡았을 때 그 위치가 괜찮나, 그리고 오빠가 잡은 위치에서 내가 고정 이게 위치를 잡아주고, 오빠가 한번 위치 체크해서 이게 맞나 안 맞나 그거 이렇게 하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 그치. 내가 잡은 게, 오빠도 그걸 가까이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각도가 제대로 돼 있는 건지 자연스러운지 이런 걸 모를 때가 있거든. 그거를 진선이 네가 체크를 해주면서 본딩을 해주면 금방 끝날 수 있겠다. 오히려 잊고 있다가 다시 자기 작품 보면 신선해. 책상 앞에 함께한 두 사람, 이제 본격적인 구상 회의에 들어갑니다. 오빠가 이 주 목의 위치나 이런 어떤 기둥의 위치를 잡을 테니까 너가 본딩을 하면서 이런 장가지 위치를 좀 신경을 써주고, 이렇게 이쪽에 지금 폼을 고정하는 게 좀 문제긴 해. 폼 고정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최대한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이 이끼의 느낌을 너가 좀 살려줘. 이 이끼의 느낌을. 그리고 나머지 느낌은 오빠가 좀 그렇게 작업하는 걸 합시다. 그럼 뭐 재료는 어디서 수급하세요? 재료는 보통 그 이제
가든 가든에서 좀 준비를 하는데 국내 자체적인 생산으로 나오는 재료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수입에 의존하는 측면이 많죠 아직. 그래서 유목은 미국 쪽에서 수입되는 유목으로 아마 쓰게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화산석은 백두산에서 출토되는 화산석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국내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화산석으로 밑에 수석은 연출을 하게 될 겁니다. 이끼는 자체적으로 재배했던 이끼인데 깃털 이끼 중에 한 종류예요. 굉장히 습에 강하고 보통 국내산 이끼들이 대부분 과습에 좀 약하거든요. 너무 과습이 있다 보면 이제 오히려 생장을 잘 못하는 그런 환경의 이끼들인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끼들은 과습이어도 잘 살고 어느 정도 건조에도 잘 버티는 그런 튼튼한 이끼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좀 관리하기 편한 이끼 중에 하나예요. 얘가 무게를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접합 부분에 작업 구상 들어갈 때는 대부분 스케치부터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동안 제가 작업할 때 항상 구상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스케치를 하고. 그래서 먼저 클라이언트가 어느 걸 원하면 그거에 맞게 저희가 이제 스케치를 해서 일단 시안을 보여드려요. 이 스케치가 K옥션 경매에 들어갔던 태극이라는 작품의 스케치였고요. 경매에 올라 화제가 됐던 작품 태극. 그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고가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이용하는 작업실. 대부분 공동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작업실 한켠에는 조재선, 조진선 두 아쿠아 스케이퍼가 각자 공을 들이고 있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깊은 바닷속 풍경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이 작품은 현재 70%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 작품의 컨셉은 이제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목은 타임으로 할 건데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흐르면서 이 계곡들이 깎여 나갈 거 아니에요. 이 돌들이 깎여 나가는 그런 어떤 시간의 흐름을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어떤 그 모습, 그 시간의 어떤 흔적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한번 해본 거죠. 제작 자체는 미리 다 해놓으시고 지금 이렇게 좀 뭔가 더 다듬는 기간이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수초들이 자라면서 제가 원하지 않는 부분에 자라는 수초들은 잘라내고 트리밍을 한다고 하거든요. 트리밍을 하게 되고 어떤 다른 수초들이 자라는 그 것들을 런너하는 수초들 같은 경우에는 그 런너를 적당한 위치로 갈 수 있도록 계속 다듬어줘야 돼요. 길을 잡아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게 되고 계속 관찰하면서 수초들의 위치도 조금씩 바뀌게 되죠. 어느 배치에 어떤 수초를 놨을 때가 가장 적합한지를 작가들은 계속 보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쪽에는 아주 섬세한 풍경의 작품이 보이는데 조진선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이면이라는 작품명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면 겉과 뒷면이 다른 거? 이게 다 자란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뭔가 하드스케이프가 끝나고 그 위에 이제 스토를 담은 지 얼마 기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얘네가 뿌리를 내리고 이제 본연이 이제 갖고 있던 거에서 이 물의 환경에서 또 적응을 하려면 갖고 있던 거를 벗고 다시 새 싹이 돋듯이 그거의 준비 과정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약간 환경에 적응하는 단계? 그래서 약간 몸살을 앓고 있는 단계이기도 해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살고 있던 환경에서 내가 이미 적응을 했는데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려면 이 환경에 맞춰서 얘네들도 다시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이렇게 성질 같은 거를.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잎을 떨어뜨리고 새 잎을 내면서 이 환경에 맞춰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여과 상태로. 그래서 여과 상태로 어느 정도 물이 안정화가 되면은 이제 수초를 이제 식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식재한 다음부터는 안에 있는 수초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재생을 하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다림도 되게 중요해요.
새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창조하는 아쿠아스케이프 작업을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에게 상담가는 약간 이런 수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때 쏟고 싶은 감정이나 받고 싶은 감정을 이 수조에 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 수조는 저의 약간 상담 치료사 같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한국수경예술학회에 소속돼 있는데 이 학회가 생긴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훌륭한 작가분들이 많은데 대외적인 활동이 너무 저조하고, 그러니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없었죠. 어디서 아쿠아스케이핑에 관련돼서 교육을 받거나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 역시도.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느껴져서 저희가 이제 한국 수경예술학회라는 단체를 이제 조직을 하게 된 거죠. 마음 맞는 작가분들 몇 명이서. 그래서 조직을 하게 돼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회를 설립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이제 컨테스트를 열게 됐어요. 국내 아쿠아스케이핑 컨테스트를 주최를 하게 되면서 그 컨테스트를 통해서 또 많이 작가들도 배출을 하게 되고 또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리게 됐죠. 콘테스트는 한국 수경예술의 활성화와 작가 양성을 목적으로 개최됐고 올해 4회째를 맞습니다. 저희 KAC의 특징은 심사부터 진행, 참가 모든 게 아쿠아스케이프로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상업적인 이익관계가 좀 개입이 된다던가 그런 걸 사전에 차단하고 작가들만의 어떤 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클라이언트가 그 승천의 어떤 미니멀 버전을 좀 원하거든? 그 심플하고 좀 포인트가 있는 걸 원하셔서 저 승천 작품 그대로 좀 축소한 버전으로 세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작업에 들어갈 재료들을 함께 골라보기로 이 합니다. 정도의 주름의 형태면 되겠다. 바닥재는 무슨 색이 날 것 같니? 화이트로? 그래, 좀 심플하고 깔끔한 거 원하시니까 화이트로 세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둥근 형태가 날까? 아니면 뭐 뾰족뾰족한 게 나을 것 같아? 너무 날카로우면 조금 시선이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느낌이 낫지 않을까? 그래. 그러면 이런 형태로 대형하고 중형 정도 일단 준비하라고 얘기를 할게. 이번에 이제 들어온 의뢰 작품은 진선이랑 둘이 같이 공동 작업으로 제작할 예정이고요. 공동 작업 들어갈 경우에는 뭐 본인마다 좀 원하는 재료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컨택을 해서 결정을 해야지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의논해보고 이제 재료를 결정을 하게 되죠. 작업에 들어가는 다양한 재료들은 두 사람이 직접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공받는 곳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제작할 때는 모든 재료나 이런 것들을 아쿠아가든에서 제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 작가 입장에서도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부담이 줄죠. 어항부터 해서 모든 소재들을 다 제공을 해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작업하는 데 있어서는. 각자의 개성과 역할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합하여 선을 이룰 때가 왔습니다. 작업에 들어갈 다양한 재료들도 속속 도착합니다. 수조 안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위해 뒤에서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쿠아스케이핑에 필요한 제반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아쿠아 플래너라고 합니다. 아니, 아쿠아 플래너는 쉽게 말하자면 이제 웨딩 플래너랑 비슷해요. 이 멋있는 어항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 어항이 설치되는 위치의 장소는 무게 하중을 제대로 걸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재질은 적당한지, 이 물에 여과 설비는 충분한지, 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 공간에 가장 알맞는 디자인이나 뭐 컨셉 같은 것도 같이 아쿠아 스케이퍼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최종 결정을 짓고 이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아쿠아 플래너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하죠. 조재선 작가가 먼저 움직이고 조진선 작가가 눈으로, 몸으로 따릅니다. 상태 진짜 좋다. 작업에 들어가면서 두 사람 거의 말이 없어졌습니다. 작업할 때 네. 유목이나 이런 연결 부분 완충해주는 완충제 역할을 해주는 거를 넣으려고 지금 준비 중인 거예요. 페이퍼 타월 같은 거 이용하거나 솜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공간 사이를 메꿔서 접착제로 넣어서 약간 굳히는. 말로 하지 않아도 어떻게 움직여서 무엇을 해야 할지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읽는 듯 척척 호흡을 맞춰 나갑니다. 그러는 사이 수조 안에 거대한 나무가 자리를 잡고 잔 가지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네. 실리콘으로 붙여놔야 좀 장기 유지가 잘 돼요. 그 저기 본드 갖다가 얘네들 막 이음새들 있잖아. 저 본딩하고 톱밥으로 얘네들 가려줘. 실리콘? 접착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거를 자연스럽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무 톱밥을 이용해서 연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작업을 마치고 나서 지금까지 작업한 것들을 유심히 면밀하게 살펴봅니다. 여기 식물 나오고 여기도 식물 있고 수종도 장가지를 저 추가할까 말까 좀 그거 얘기해봤어요? 뭐 허전한 부분이 있나. 근데 클라이언트는 좀 심플한 걸 원하셔갖고 이 위에 이끼가 올라가면 이제 자연스러워져요. 잔가지들을 조금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나무를 잘라 가지를 만들고 수조한 큰 나무 안에 붙여 넣습니다. 이제 그 위에 이끼들을 올립니다. 싱그러운 새 생명들이 탄생하고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면서 작업은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대형 수조를 설치하고 중심이 되는 큰 나무를 수조 안에 걸어준 다음 잔가지들을 만들어서 붙여주고 접합된 곳들은 가려줍니다. 나무 위에 푸른 식물들을 입혀주고 마무리 정리를 한 후 물을 넣어주면 작품 완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오늘의 작품.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풍경입니다. 제가 레이아웃 하기 시작한 건 한 7, 8년 정도 됐고 이 친구는 한 3, 4년 정도. 시작 단계부터 같이 계속 아니요, 제가 먼저 하다가 이제 이 친구한테 추천해줘서 한번 해봐라. 취미삼아 처음에 했었는데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른 작가들하고 협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 친구랑 같이 하는 게 편해요. 오히려 웬만한 남자들보다 일 잘하니까. 힘이 세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고기와는 다르게 힘이 세요. 그래도 저처럼 좋은 이렇게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이렇게 어쨌든 저기 제일 저희 나라에서 유명한 작가분이시잖아요. 그거를 제가 옆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좋은 기회고 영광인 것 같아요. 다양한 아쿠아스케이프 작품들이 전시돼 있는 곳. 이곳에 전시된 작품들은 구입을 원하면 판매하기도 합니다. 수조 앞에서 사람들은 잠시 말을 잃고 풍경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뭔가 엄청 화려하고 그래요.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이런 거는 누가 설치하셨을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 되게 멋있죠. 공간만 있으면 저런 것도 집에 놔두고 싶은데 일반 집이니까 저렇게 큰 거는 이제 못하고 아주 멋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작품을 보면서 어떤 누군가가 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그것만 돼도 굉장히 좋죠. 뭐 이 내 작품에 내가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을 알아봐주면 더 좋고요. 조재선, 조진선 이 두 사람은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 쪽에 굉장히 큰 아쿠아 카페가 오픈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제 대부분의 작업을 저와 동생이 이제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제 의뢰를 받았고 지금 현재 그 구상 중에 있어요. 근데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최초로 시도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기대되고 설렘이 있어요. 이번 프로젝트를 이제 또 할 생각을 하니까 또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얼마나 수학하는지 이런 거를 두달 이만큼의 불만 불만이라는 건 없고 약간의 스파